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부모교육을 받게 된 예남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요즘 이제 오늘 제가 주제로 정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이 기질과 애착이라는 걸 정했고, 그 이제 밑에 소제목을 보시면은 행복한 부모 자녀의 관계의 시작으로 뒀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가족들, 주로 이제 자녀분들과 함께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고, 저도 이제 또 학부모님들을 뵙다 보니까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런 뭐랄까 자녀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의 답답한 시대를 좀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너무 애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맨날 싸운다, 우리 아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또 이 기질이라고 하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주로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발달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발달 과제라고 해서 지금 내 아이는 다 컸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다 라고 했다면은 뭐 성인 자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부모 자녀 관계뿐 아니라 부부 관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아이는 지금 다 커서 기질과 애착 나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냥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인간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들으시면 이때까지 이해가 안 되던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기질과 애착이라는 주제를 잡고, 이걸 행복한 부모 자녀 관계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사진도 나와 있죠.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뻤으면 좋겠는데 항상 사진이 더 예쁜 법이죠. 네.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스 발달 심리 상담 연구소 소장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대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육원 아동학과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국미대학교 사회복지과 초빙 교수로 있고요. 그 대우가톨릭대학교 학점은행제라든지 뭐 보육교사 교육원 이런 데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 소개는 요만큼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답답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자녀분들과 혹은 또 재택근무하시는 부부관계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로 인해서 가족들과 좀 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가 가정 내에서. 그때 이때까지는 사실 얘가 학교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잘 없고 해서 몰랐는데, 집에 맨날 붙어 있어 보니까 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늦잠만 자고 제대로 뭔가 하지 않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행복했던 것 같은 관계가 지금 좀 붕괴되는 모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면 친구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배우자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이거죠. 저는 도대체 왜 저런지를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저러는지를 알면, 쉽게 말하면 그 상대에 대한 이해가 좀 되면 그 상대에게 화가 좀 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나시면 저는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가 왜 저런지가 조금 이해가 되면 화가 안 난다는. 그럼 화가 안 나면 누구한테 가장 좋겠어요? 결국은 본인한테 가장 내 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답답한 코로나 시대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관계를 현명하게, 또 내가 화 안 나고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고 배우자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이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보면, 주로 애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예쁘고 내게 기쁨을 줄 때도 더 많지만 가끔씩 보면은 저게 내 자식인가 싶고,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싶고, 내 배에서 나왔는데 왜 나랑 저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보면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저렇게 느린가? 그리고
쟤는 왜 저렇게 보채지? 내가 좀 아래서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줄 텐데 왜 저렇게 뭔가 해달라고 자꾸 보챌까?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안 그런데 부모는 안 그런데 우리 애는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시키기 전에 절대로 안 하고 하라고 한 것도 한다고 해놓고 막 세워라 내워라 하고 이런 경우들. 그래서 보면 답답한 경우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을성 없이 보이는 경우. 그래서 왜 그렇게 못 참노? 뭐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 왜 그럴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 속에서 나왔는데 저런지 그리고 쟤는 왜 저렇게 느린지 이것 말고도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게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 여러 학부모님들 그 학교 다니실 때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함께 뭔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뭘 하기로 하자라고 결정이 났으면 어떤 사람은 그 결정이 난 그 순간부터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한이 다 돼 가는데도 세워라 내워라 하자고 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가 보면 서로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자는 왜 저렇게 언제 하려고 그러나 싶고 반대로 이 마지막에 가서 힘을 내서 막 하시는 분은 내일도 아직 시간이 있는데 왜 저러지? 왜 저래 못해놓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걸 부모-자녀 관계에 적용을 해도 그대로란 얘기예요.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 적용을 해도 이게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이가 봤을 때는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부모가 봤을 때는 저건 도대체 언제 하려고 저러나 싶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시부모님처럼 되는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잔소리를 해요. 엄마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고 이러한 경우들 있죠. 그러한 경우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경우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이걸 아까 이해하시는 게 기질과 애착이라는 건데 요걸 이해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만 이 발달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발달이 무엇인지 요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좀 깊게 설명하면 좋은데 이제 시간도 시간이기도 하고요. 전공자가 아니면 굳이 이까지 필요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수정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게 별거 아니지만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생명의 관점, 시작의 관점이 어디서부터인가라는 걸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이 가톨릭의 생명 시작점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도 수정이 된 순간부터 생명이 이제 움직인다, 변화한다. 발달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서?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라는 거고요. 이 체계적이라는 말은 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는 게 아니죠. 어떤 일정한 순서를 거쳐서 걷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말이라는 것도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밥 주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체계적인 순서를 거쳐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발달은 그리고 또 아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치 이렇게 계단식으로 발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달이 더딘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커 있고 또 더딘 것 같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커 있고 그래서 막상 아이의 발달을 보면은 훅 자란 것 같지만 사실 매일 밤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발달이라는 것은 수정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를 발달이라고 한다라는 거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발달의 유형을 지금 신체운동, 인지언어, 사회정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왜 적어놨냐면요. 저희가 오늘 하는 게 기질과 애착이라는 아까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저희의 오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질과 애착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면은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 중에 사회 정서 발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부모님들이 요걸 간단하게라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아이들의 사회 정서 발달을 돕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지금 현재 개개인의 사회 정서 발달을 이해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죠. 제가 이제 발달 유형을 세 가지로 신체 운동,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이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을 다 아실 거예요. 3H론이라고 들어보셨죠? 헤드, 핸드, 하트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마찬가지로 이 신체 운동,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연결이 그대로 돼요. 자, 헤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헤드는 인지 언어 발달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요. 핸드는 이제 신체 발달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 사회 정서 같은 경우는 하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페스탈로치의 3H론과 이 발달의 세 가지 영역이 같이 맞물려 간다라는 거고요. 같은 얘기라는 거고, 그리고 366론이라고 해서 지덕체다 들어보셨죠? 네, 지덕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세 가지 발달 영역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지는 인지 언어가 될 것이고요. 덕이 사회 정서가 될 것이고, 체가 이 신체 운동 발달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하시다 보면은 학습 과정이나 뭐 이런 것에 항상 OT나 뭐 이런 걸 가시면은 교육 목표, 교육 과정의 목표나 뭐 교육 과정의 어떤 내용들, 목적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목표, 목적을 보시면 항상 학교마다 아니면 그 각 교육 과정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과의 목적은 뭐 예를 들어서 전인 발달을 추구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전인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전인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체 운동,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이 세 가지 발달 영역이 고르고 조화롭게 잘 발달하는 것을 우리가 전인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인 교육이 이때까지 어렴풋이 뭔지 알았다라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전인 교육이 정확하게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발달의 세 가지 영역과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 발달을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 여기 지금 영아기의 성장 급등기, 대상 용속성, 기질과 이착, 그리고 유아기의 소근육 운동 발달, 전조작기 발달 특성, 성역할 자아 발달 이렇게 제가 나눠놨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아까 그 방금 했던 발달의 세 가지 유형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 운동. 아까 발달 세 가지가 하나는 첫 번째가 신체 운동이고 두 번째가 인지 언어였어요. 세 번째가 사회 정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영아기, 유아기의 각각 중요한 신체 운동의 키워드는 이게 되고 각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영아기 신체 운동 발달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장 급등기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쭉 보시면은 영아기, 오늘 저희 주제가 기질과 애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발달 영역에서 보시면 사회 정서 발달에서 이 기질과 애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영아기에 발달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 정서 발달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그 이 세 가지 신체 운동, 인지 언어, 사회 정서 요 세 가지가 고르고 조화롭게 잘 발달하는 것을 전인 교육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체에 문제가 생긴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체 뭐 팔, 다리에 만약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신체 운동 영역에 대해 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인지 언어, 지능이나 사고나 이런 생각하고 그 말하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당연히 많이 주겠죠. 네.
왜냐하면 이 만약에 팔이 없어서 뭐 글을 쓰는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빨리 글을 쓰고 해서 뭔가 접하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지만은, 그래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나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지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화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지고 이 탐색하는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배워 나가는데, 이런 감각적인 자극을 경험할 수 없으면 그만큼 어떤 인지적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